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106명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1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20%를 넘어가고 있고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는 91명, 또 해외 유입 15명 해가지고 106명이 새로 늘어났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국내 기준으로만 본다면 두 자릿수대를 사흘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상황은 사실 어제보다 오늘은 다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숫자가 이제 늘어났는데도 환자 숫자가 준 것으로 보아서 예. 확실히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 다소 더 협조하신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안정된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완화가 된 상황인데 이게 2단계로 완화된 지금의 이 상황이 자칫 안정세에 접어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좀 증가시킬 만한 그런 좀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를 넘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방역에 있어서 제일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5단계에 있다가 2단계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상당히 상황이 좋아져서 2단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전히 위험 요인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추석이나 여러 가지 경제를 고려해서 다소 한번 쉬고 간다 또는 좀 멈추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 2단계를 온 거지 실제로 지표가 충분히 2단계로 올만하기 때문에 2단계로 왔다. 이렇게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경로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여전히 비율이 높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정은경 청장도 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은경 고무장이 항상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감염 경로. 그러니까 네. 하루 확진자가 다소 늘고 다소 줄고 하는 것은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언제나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인데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 조정을 할 때 이제 정해놓은 것이 5%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20%니까. 4배네요. 그렇습니다. 4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GH 변이체라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나 되니까 정은경 고무장께서는 굉장히 걱정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런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이 유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지역 사회에 이미 감염이 되어서 예.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경증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염이 된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를 접촉해서 전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전파되신 분들 중에 증상이 드러나면은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은 누가 초발 환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외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용하게 예.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어서 있는 것이 어. 지역 사회 곳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어서 계속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를 만들고 비율이 있다.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걱정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수도권 지역에 방문했다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고 뭐 좀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동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걱정해요, 교수님. 네, 이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추석이 되면 두 방향의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도시, 수도권을 포함해서 도시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 지방으로 거예요. 내려가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또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올라오시는 있어요. 분들. 또 이제 예. 수도권 같은 데에서도
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 내에서도 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된 상태로 모임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확산 위험이 있다. 그런 한 예로서 이 제주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추석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하시고 그래서 네. 전파 확산을 차단한다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 고위험 시설의 11종 집합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설 교수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업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2단계일 때 예.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12개가 있었거든요. 뭐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등 12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개가 일단 빠졌습니다. 빠진 게 이제 PC방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취식을 못하고 네.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만 사용을 이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예. 이제 그런 조건이 붙으면서 고위험 시설 12개에서 한 개가 빠지면서 11개가 되었는데요. 네. 이 11개는 계속적으로 산밀 조건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밀폐, 밀집, 밀접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2단계 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위험 시설로 관리해야 되겠다. 아예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아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하니까 좀 방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전히 그래도 2단계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수님.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추석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이 많을 수 있죠.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하시고 그 네. 어떤 형태, 가족 모임이든 비가족 모임이든 일단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만이 전파 확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네. 일부 업종에서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출입 명부 작성을 요청받으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데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확실히 협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무증상 감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파 양상을 상당히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 전파 사항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어떤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 기준 설정 그 안에 있을 때 포함되는 내용, 조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논의를 시작을 지금 할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렇게 좀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2.5단계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개편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점에 있어서 집합을 제한한다. 네. 이게 이제 큰 커피점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충분히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거리두기가 좀 어려운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커피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도 이제 피해를 입는 분이 커질 수 있고 또 실제로 환경을 고려하다가 보면 해당되는 데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단계가 3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2.5단계, 뭐 2.25단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참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5에서 6단계로 만들고 또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고 예. 그 세분화된 내용들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심지어 후단계 그러니까 5,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5, 6단계로 갈 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5, 6단계로 가고 나머지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각종 그런 어떤 사업하고 있는 양태 또 이제 모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단계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단계 자체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방역 당국이 그러게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3단계뿐만 아니라 5, 6단계까지 세분화해서. 세분화하고 내용들도 조금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런 지침을 세분화하면서 할 때 뭐 큰 틀에서는 방역이 기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업종별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장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한테 이슈가 된 게 3단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3단계를 우리가 시행했다 그러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 경우에도 가능하면 3단계를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단계, 6단계를 조정하더라도 5, 6단계 정도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심각할 때는 5, 6단계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 밑에 한 3, 4, 5단계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식의 단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게 정말 계속 우리가 이제 조만간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추석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정부에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도 고향을 내려가야 될까요? 그 마음을 좀 참고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 네, 우선 하나는 제가 네. 독감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인 경우에 치명률이 0.01%에서 0.05%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는 독감과 비교해서 약 100배에서 200배 정도의 치명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만일에 추석에 대이동이 일어나서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바이러스가 지방에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이 그러니까요. 커질 수가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률이 독감보다 100배나 200배 정도 높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추석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하. 또 그 언제 어디나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남에게 또는 남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확실히 막는다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셔야 이번 추석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추석 이후에도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 소식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